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여러분을 에너그램과 정치풍자의 세계로 모시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에너그램은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신기한 암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파가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정치풍자 에너그램을 시도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에너그램이라는 마술 상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이 터져나온 바로 다음 날 8월 29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가담 혐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실린 대로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Listen and repeat. 언론에 실린 대로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국정원 촛불 전국에서 대여 압박을 강화하며 공세를 취하던 민주당이 자칫 내란음모 종북 세력과 한묶음으로 취급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민주당의 처지를 이 발언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 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문땅의 철가면이란 사나이는 엄하한 입으로 또라이 언론에 있는 발린 사상, 사소하니 대의 건국 실기할 것. 야, 실로 어처구니 없다. 네, 저문 땅의 철가면이란 사나이는 엄하한 입으로 또라이 언론에 있는 발린 사상 사소하니 대의건국 실기할 것. 야, 실로 어처구니 없다. 여기에서 철가면이란 사나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라이 언론에 있는 발린 사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언론에 실린 대로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 문땅의 철가면이란 사나이는 엄하한 입으로 또라이 언론에 있는 발린 사상, 사소하니 대의 건국 실기할 것. 야, 실로 어처구니 없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왜곡과 편파가 판치는 언론 환경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보도가 거짓이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입증이 되더라도 해당 언론사는 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입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오보가 만들어낸 현실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사에 지우는 오보의 책임은 솜처럼 가벼워서 사후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저희 뉴스바에서 매주 수요일 전해드리는 오보의 역사는 언론의 오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매주 이 시간을 맡아주실 이른바 오보 담당 바텐더는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장우성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실 오보 어떤 기사입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보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11월 16일 12면에 실렸던 그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사진 기사입니다. 아, 사진 기사군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당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쌍용차 추모문화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그 사진을 채징하던 경찰관과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쌍용차 조합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는 이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을 했는데요. 네.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경찰관 예,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됐군요. 예. 사진 기사라고 했으면은 그 멱살을 잡은 사진이 실린 겁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사진 기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예. 가운데에 경찰이 있고 네. 사진 왼쪽에 지금 시위자 멱살을 잡았다는 그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 꼭 그 손이요 멱살 부근에 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그 쌍용차 조합원이 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만 보면 조금 애매한데요. 네. 그 조합원의 손이 경찰관의 목 아래 어딘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하지만 이 조합원이 잡은 것은 멱살이 아니라 경찰관이 찍고 있던 카메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네. 사진 중앙 하단에 이 카메라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조선일보가 오보를 인정했습니까? 예, 오보를 인정하고 8월 20일자 신문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인물은 경찰관의 사진 기만을 잡았을 뿐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정정부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멱살을 잡지 않았다. 예. 이것이 확인됐다. 네네. 이 내용을 네. 조선일보가 스스로 정정 보도한 것이군요. 그 민사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정정 보도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 보도된 것은 2012년 11월 16일,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6일이고요. 네. 이 정정 보도는 언제 나왔습니까? 8월 20일, 그러니까 9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개인이나 기관이 그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언론중재위를 보통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언론중재위에서 중재 과정에서 결론이 나기도 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아주 좀 복잡해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민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민사 재판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쌍용차 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 재판을 이렇게 오랫동안 끈 끝에 판결이 이렇게 좀 늦게 난 겁니다. 네. 자,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이네요. 뒤늦게라도 사실관계가 바로 잡혔으니까. 이 바로 잡힌 사실관계가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졌습니까? 아무래도 정정 보도는 원래 기사의 비중만큼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봤을 경우에 원래 기사는 그 12면 4명 중단에 4단짜리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근데 20일자에 실렸던 정정 보도문을 보면요. 14면 하단에 1단 기사로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네. 보통 어떤 보도가 정정 보도 판결을 받아도 원래 기사의 어떤 비중이나 크기만큼 그렇게 게재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는데요. 사실 법원이 일면 정정 보도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 4월에 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에 낸 정정 보도 소송이었는데요. 네. 당시 한겨레가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은 이 보도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2천만 원 배상과 일면 정정 보도를 판결했는데요. 한겨레는 일단 지금 항소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조선일보의 그 나주 성폭행 사건 용의자 사건. 네. 그때는 조선일보가 일면에 정정 보도와 사과문을 실은 예가 있습니다. 네. 판결이 특정 면을 지정할 수도 있고 기사의 크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원고가 요구를 할 경우에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통상 저희가 보는 정정 보도문은 아주 작게 귀퉁이에 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웬만큼 그 중대한 오보가 아니면은 네. 그런 판결이 사실 내려지긴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4단 크기 그리고 뭐 1단 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크기를 네. 그 면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한 5분의 1 정도 되더군요. 네, 정정 보도문의 그렇죠. 크기가. 예. 네. 이 조선일보의 오보 사실 법원이 어렵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는지요? 예, 우선 통신사의 연합뉴스가 법원 판결을 기사화했고요. 네. KBS가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터넷 매체들이 대부분 짧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언론계에서는 남의 언론사의 오보를 보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뭐 상도 이상 어긋난다 이런 좀 동업계 의식 같은 게 사실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업자 의식이군요. 예, 예. 네. 자, 사진을 보여주면 사실 속기 마련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조선일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때도 11월인데요. 11월에 좀 오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조선일보 일면에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네. 사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만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기사들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많은 신문에 실렸었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대가 네. 시위 현장에 있었던 종로경찰서장을 집단 폭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른바 종로경찰서장 집단 예, 예. 폭행 사건. 그리고 기사를 보면은 종로서장은 시위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던 정동영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갔다가 시위대에 붙들려서 구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 기사를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네. 진노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그 기사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그 사진에서 종로서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가 아니라 종로서 형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시위대로 오인해서 시위대가 서장을 폭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간 겁니다. 네. 그건 집단 폭행이 아닌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집단 폭행 사진이 아니라 서장을 둘러싸고 형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사진만 보면요. 네네. 서장의 이제 머리 부분에 네네. 사람 손이 딱 붙어 있고요. 예, 예. 또 손으로 때리려는 듯한 모습, 제지하는 사람, 고함치는 사람, 네네. 표정이 찡그려져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분위기 험악해 보이는데 네네. 이 전부 다 형사라는 말씀인가요? 저 화장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네. 그 아주 극악한 시위대로 이렇게 지목이 됐었는데 저분은 종로서 형사과 형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형사들이 서장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가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과정에서 사진이 이제 찍힌 거죠. 네. 네. 이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네티즌들이 그 인터넷에서 연출설을 제기했죠. 그래서 당시 유튜브에는 종로경찰서장판 모세의 기적 이런 동영상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경찰이 민주당을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을 했어요. 이 네. 종로경찰서장이 당시 폭행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파출소에 가서 기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당이 연 집회에서 이런 폭력이 벌어지고 규탄하는 좀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즉석 네. 기자회견이었죠.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라든가 민중의 소리 같은 인터넷 매체들이 취재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네. 그 서울청 관계자들도 매체들이 취재가 들어오자 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사진이 도대체 왜 폭행 사진으로 쓰였는지 모르겠다. 사실 서울청에서 제공한 사진이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당시 사진이 찍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취재에 응할 때 서장을 형사들이 에워싸고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네.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뉴스원 제공으로 돼 있어요, 이 사진이. 예,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경찰이 통신사에 제공을 하죠. 네. 사진을 제공을 하면은 그것을 통신사에서 받아서 다른 언론사에게 뿌리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뉴스원이 어떻게 찍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현장에 몇몇 언론사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종로경찰서장 일행이 그 시위대 중앙을 그렇죠. 통해서 예. 그래서 의혹도 많이 생겼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위대가 밀집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거기를 네. 돌파하려고 했다는 것은 과연 그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 네. 단순히 정말 정동영 최고위원을 만나러 간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어떤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당시에 좀 의아했습니다. 왜 정복을 입고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돌아가지 않고 시위대로 관통하려고 했었을까? 근데 제가 가졌던 더 큰 의문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흥분해서 돌발 행동을 했다면 뭐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수많은 시민들이 그 사람을 자제하지 않고 동조해서 집단 폭행에 가담했을까? 우리 네. 시민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종로서가 그 사진이 잘못된 것이다. 이 사진은 폭행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공식적으로 한 거죠. 아, 폭행이 없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행 현장 사진은 아니지만 폭행을 당한 건 맞다는 겁니다. 서장이. 아, 이 사진은 폭행 네. 사진이 아니지만. 예, 폭행을 당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로서에서는 서장이 계급장에 뜯기고 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종로서는 사진 채증을 통해서 5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 재청구가 동영상 자료를 재청구해서 재청구한 끝에 이분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분 판결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자를 벗기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자를 벗기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자를 벗기려 했고 또 흔들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 번 흔들어서 전치 3주가 나올지는 그거는 좀 의학적인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은 났지만 그분이 직접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을 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다중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걸 식별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이분 외에도 몇 분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풀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쨌든 간에 폭행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이 폭행의 증거 사진으로 보도했던 사진에 대해서 정정은 했습니까? 정정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사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폭력 시위대로 오인된 경찰이 했어야 오는데요. 경찰은 일단 그 자작극이라는 어떤 의혹에도 시달렸고 네. 나중에 범죄를 소명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서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폭력 시위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그 형사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정정 보도를 청구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경황이 없어서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네.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서장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댄 분이요. 네. 그 형사의 그 동영상 장면이 방송에도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방송은 못 봤고요. 네. 그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장 기자 오늘 어떠세요? 이 오보의 역사, 이 지금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게 저희가 이 코너를 하는 이유가 언론에 대해서 좀 더 뉴스 소비자들이 좀 경계심을 갖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코너를 진행할 만큼 오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오보는 많이 등장하고 있고 하지만 어려운 것이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보입니다. 취재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단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이 언론들이 오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언론중재나 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나 시청자가 그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문제 제기해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정정의 힘이 되고 반론의 힘이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막힌 오보 사례 소개를 좀 해주셔서 우리 뉴스 소비자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언론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영애의 조율입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